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에서 시작해 점점 기이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 사건으로 나누어 전개하겠습니다. 제1장 기묘한 입주.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살아가던 주인공 민수는 직장 문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월세가 저렴했다. 민수는 이사 첫날부터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민수가 인사를 하면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404호는 언제나 불이 꺼져 있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때때로 누군가가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제2장 불가사의한 현상. 이사한 지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를 따라 퍼지며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그는 그냥 건물의 소음일 거라며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결국 참다 못한 민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소리는 복도 끝 404호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어느새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듯 했다. 놀란 민수는 급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3장 괴기한 과거. 그 후 며칠간 민수는 404호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아파트 관리인이자 이웃이란 할머니에게 이를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입을 열었다. 오래전 그 방에서 한 가족이 살았어.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 이후로 그 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민수는 계속해서 그 방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마침내 오래된 뉴스 기사에서 그 방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곳에서는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가족은 행방불명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제4장 대면. 민수는 이제 404호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방 앞에 섰다. 문은 쇠락한 색깔로 얼룩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린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가구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중 몇몇 물건은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민수는 겁에 질려 방을 뛰쳐나왔다. 제5장 탈출과 해방.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그 방의 앞을 지나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러던 중 그는 이사를 결심했고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하는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404호의 문이 다시 열렸고 그 안에서는 한 가족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민수는 갑작스럽게 눈을 떴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것을 정리하며 404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뭔가 애틋한 감정에 휩싸여 아파트를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가족이 이제야 안식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사를 마친 민수는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이상한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현수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시골 특유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현수는 집 안팎으로 정리정돈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래된 산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산장은 마을 끝자락 깊은 산속에 있었고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현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귀신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호기심이 생겼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현수는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장으로 가는 길은 울창한 숲과 돌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숲속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드디어 산장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외관은 세월이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구석구석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고정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선명히 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알지 못할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긴 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기괴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현수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호기심이 강했던 현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거울 속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넌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 목소리는 낮고 쓸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왜 여기 있는 거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거울에서 나와 거실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겁에 질린 현수는 급히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의 귀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여긴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너도 이곳에 갇히고 싶니? 현수는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상태에서 서서히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현수의 어깨를 세게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 힘에 이끌려 뒤로 넘어지던 순간 순식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깨어난 현수는 자신이 마을의 논밭 한가운데에서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산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가 며칠 동안 실종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현수는 누구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마치 꿈이라 여기며 마음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때때로 그의 꿈속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시간이 지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그 후로도 종종 그 환영 속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고 그 기억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예언의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주택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전설로 남아있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곤 했지만 그녀의 예언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노파는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고 노파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오면서 다시금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사온 가족은 이 집에 대한 소문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집을 찾아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족의 막내딸인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호기심 많은 수진이는 소리를 따라 집의 복도를 조심히 걸어나갔다. 소리는 점점 노파가 살던 골방으로 이어졌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방의 한편에 있는 낡은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고서가 눈에 띄었다. 용기를 낸 수진이는 그 책을 펴보았고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책의 페이지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글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는 예언을 듣게 될 것이다. 수진이는 깜짝 놀라 책을 덮으려 했지만 마치 손이 붙어버린 것처럼 책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페이지는 계속 넘겨졌고 이번에는 그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가족의 구성원, 그녀의 일상, 그리고 곧 닥쳐올 재앙까지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날 수진이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단지 악몽이라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가시질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책에 적힌 일들은 정확히 현실이 되어갔다.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결국 수진이는 가족들과 함께 문제의 책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책을 불태우려 했지만 불길은 책을 태우기커녕 더 이상한 장면으로 변형시키기만 했다. 책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듯한 형상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고 가족들은 점차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기억을 풀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 노파의 진실한 이야기를 밝히고 그녀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진이와 그녀의 가족들은 마을 기록 보관소를 뒤져 노파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가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우려 했으나 오해를 받아 비극적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들은 온 정성을 다해 노파의 무덤을 찾아가 죄를 사과하고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그 순간 오래된 집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와 이상현상은 멈추었다. 집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에서 벗어난 듯 밝고 평화로운 기운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예언의 집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고 수진이의 가족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아직도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 오래된 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치 미래의 한 조각을 엿본 듯한 묘한 느낌에 휩싸인 채 침대에 몸을 뉘인다. 그리고 그날 밤엔 어김없이 꿈속에서 오래된 예언의 한 장면을 경험한다고 전해진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슬픔과 어두운 그림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겼다.